네, 안녕하세요. 저 S&T에서 휘문고 수학 가르치고 있는 최재혁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가 휘문고 이제 어떤 반 지금 수업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휘문고가 이제 두 반으로 나눠서 좀 진행을 하는데 S반, A반 해서 이렇게 두 반으로 나눠서 진행하고요. S반이 조금 심화반, 그다음에 A반은 좀 기본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해에는 S반을 맡게 되었고요. 정규반으로 S반 하나랑 그다음에 타임어택반 주 1회반 이렇게 두 개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 진행하는지 이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수업 설명하기 전에 제 소개 간단하게만 조금 할게요. 저는 이제 여기서 휘문고를 전문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학원 들어온 거는 여기서 강사 선발 대회를 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지필 시험 봐가지고 1등 해서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뭐 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뭐 믿고 맡기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수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어떤 휘문고에서 수학이 어떻게 좀 출제되는지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이 좀 세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좀 출제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다른 학교랑 좀 비교해서 좀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른 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자체가 모의고사 연계 기반이거든요. 대부분 좀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모의고사가 보통 한 50% 이상 이렇게 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휘문고는 좀 그렇지 않아요. 모의고사 연계 문제가 좀 매우 적어요. 안 나올 때도 있고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모의고사 연계가 아니라 그 직접 만든 문제들로 좀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계산량이거든요. 다른 학교는 계산량이 크게 많지 않은데 휘문고는 계산이 되게 많아요. 이 계산 많은 게 어려운 문제에서도 계산이 많고요. 기본 문제에서도 계산이 많아요. 그래서 계산을 좀 잘하는, 실수하지 않고 잘하는 연습이 좀 반드시 필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계산이 매우 중요하고요. 킬러 문제를 좀 봐보면 다른 학교는 킬러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냐면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킬러 문제를 변형해서 내거나 아니면 신유형 킬러 문제를 직접 제작해서 내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휘문고에서는 그렇게 내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유형의 문제들을 계산을 복잡하게 하거나 케이스 분류를 많이 시켜서 실수가 나오게끔 해서 좀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좀 킬러 문제를 만드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킬러 문제 그 한 문제만 보면 1등급 맞는 아이들이 못 풀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주고 풀라고 하면 풀어요. 그러니까 풀이 방법 같은 거는 이미 다 풀어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풀이 방법은 다 떠올라요. 근데 이제 거기서 실수하는 거, 계산 실수하는 거, 그 다음에 케이스 분류하다 빠뜨리는 거 이런 것들로 좀 많이 실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냐, 시간 안에 답을 낼 수 있냐 이런 걸로 좀 변별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자체를. 자,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게 시험지 스타일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기조는 좀 비슷해요. 매해 좀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큰 기조는 되게 비슷해요. 객관식 10문제, 단답형 10문제 이렇게 내고 있는데 작년을 좀 봐보면 어떻게 나왔었냐면요. 객관식이 다 쉽게 나오고 단답형 뒷부분 6문제에서 좀 변별력 갖는 문제를 냈어요. 단답형에서 이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정답률이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단답형은 객관식처럼 찍을 수도 없고 서술형처럼 부분 점수도 없죠. 그래서 그냥 하나 삐끗해서 틀리면 그냥 다 틀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답형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좀 점수대가 내려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답형을 좀 많이 대비해야 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한번 조금 보여드릴게요. 맨 위에 있는 문제는 그냥 시중교재에서 조금 어렵다 하는 문제들이거든요. 이 문제의 특징을 잘 보면 미지수가 조금 되게 많이 섞여 있죠. 미지수를 많이 줌으로 해서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생각해내도록 이제 문제를 출제하게 되는데 그 밑에 문제를 보면 이거 휘문고 중간고사에서 냈던 문제거든요. 문자의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숫자를 이렇게 더럽게 88, 420, 180 숫자를 이렇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이거 인수분해하면은 답이 나온다라는 걸 알지만 x에 무슨 숫자를 넣어야 인수분해되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시험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이거는 이제 순열과 조업 다들 순열과 조업 좀 어려워하죠. 순열과 조업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요거는 답이 56이거든요. 56개 다 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케이스 분류 깔끔하게 해서 잘 셀 수 있냐, 요거 인수분해되는 복잡한 숫자 찾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방향이 이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좀 어렵게 나와서 이런 걸 대비해야 돼요. 이런 거 대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중교재 백날 찾아봐 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다 만듭니다. 만들어서 실제 시험이랑 똑같이 시험지 구성해서 아이들한테 연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연습을 시키게 되고 이제 이게 기출되었었던 문제고 그 다음에 제가 대비했었던 문제인데 휘문고는 특징이 뭐냐면 신유형이 거의 없어요. 신유형이 없고 기존에 있던 유형들을 좀 변형시켜서
좀 실수 유발할 수 있게, 그다음에 계산 좀 복잡하게 이런 식으로 변형시켜서 내기 때문에 휘문고 문제를 대비하는 1번은 모르는 유형이 없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이미 기출되어 있었던 모의고사, 그다음에 내신 기출에서 모르는 그 킬러 문제 빼고, 신유형 킬러 문제 빼고 제외하고는 모르는 풀이 방법이 안 떠오르는 문제가 없도록 대비하는 게 일단 1번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좀 많이 출제되는 유형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매 시험마다 이렇게 변형해서 연습할 수 있게, 이번에 연습하고 다음에 연습하고 누적으로 좀 연습할 수 있게 제가 좀 문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험지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시험이고 시험 문제고, 이게 답도 조금 똑같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제가 좀 많이 변형시켜서 이제 연습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이게 실제 시험이고 제가 연습시켰던 문제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가 바로바로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킬러 문제로 나왔었던 건데, 이것도 되게 많이 연습시켰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지에서 많이 연습시켰던 문제, 아이들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좀 맞춰온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맞춰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좀 진행하는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휘문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르는 유형이 없어야 돼요. 모르는 유형, 그러니까 신유형 킬러로 출제됐던 문제들 말고 제외한 문제 중에서 모르는 유형 없게 연습하기. 그게 일단 1번이고요. 그 다음이 휘문고만의 문제를 좀 연습해야 돼요. 아까 같은 거는 이제 다른 학교 기출을 풀더라도 그런 문제들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시간 재고 풀리는 걸 계속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잘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모르는 유형 없게 하기, 그 다음에 그거를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렇게 이 두 개가 가장 좀 먼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다 직접 제작해서 휘문이랑 시험지에 딱 맞춰서 시간 재고 풀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찾아서 부족한 부분은 축제로 더 주고, 이런 식으로 일단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휘문고에 최대한 맞춰서 휘문고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또 좀 설명해 드릴 거지만, 클리닉은 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휘문고는 다른 학교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중동고나 단대부고랑 좀 상위권 학교들을 보면 좀 센스가 좋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이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휘문고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 하더라도 이게 성적이 막 1등급 안 나오고 2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연습량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휘문고는 연습량이 어떤 학교보다도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클리닉 때 불러서 준 숙제 완벽하게 꼼꼼하게 풀었는지, 그 다음에 복습도 완벽하게 했는지 제가 항상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부터는 수업 끝나고 남아서 클리닉이 의무예요. 그때 이제 복습을 좀 하고 갈 수 있게 제가 의무 클리닉 시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좀 참석하고 갈 수 있도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휘문고 예비 고1이 1월부터 시작해서 프리 휘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1월, 2월 지금도 진행하고 있어요. 1월, 2월에 하고 있는 내용은 모르는 유형 없게 휘문고 기출 완벽하게 분석하고 모의고사 기출에서, 그 다음에 내신 기출에서 모르는 유형 없게 완벽하게 지금 연습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3월부터는 이제 뭘 하냐면 그걸 바탕으로 실제 연습하는 거. 실제 50분 재고 내가 풀었던 문제들 변형해서 나왔을 때, 복잡하게 계산 꼬아서 나왔을 때, 실수 유발하게 나왔을 때 시간 안에 그거 풀 수 있는지 연습하는 훈련을 3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반에서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1월, 2월은 모르는 유형 없게 완벽하게 연습하고, 3월부터는 제가 직접 만든 시험지를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연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 같은 경우는 휘문고 문제 맞춰서 복잡한 계산, 실수 유발, 그 다음에 중킬러, 휘문고 기출 이런 거 완벽하게 연습할 수 있도록 2월에 그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월에는 실전 테스트, 이제 50분 재고 보는 거, 그렇게 이제 휘문고 스타일 최대한 맞춰서 문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타임어택을 좀 말씀드릴 건데요. 타임어택은 이제 다른 학교는 타임어택이 막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휘문고는 많이 중요해요. 아까 시험 문제를 보셨다시피 풀이 방향은 아는데 그거를 시간 안에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타임어택은 제가 주 1회반으로 추가로 작년부터 계속 유지를 해온 반인데, 요거를 좀 많이 연습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임어택은. 타임어택 반은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냐면요. 그 매주 1회씩 하는데 매 회차 와서 3회씩 시험지를 보고 갑니다. 3회씩. 근데 모든 수업은 이제 다 개별 맞춤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잘하는 학생은 그 시간, 4시간 안에 3회를 다 풀고 갈 수도 있고요.
조금 못하는 아이들은 뭐 2번만 보고 갈 수도 있고 하나만 보고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제가 뭐 숙제로 50분 재고 풀어와라 이러면은 진짜 50분 딱 맞춰서 풀어오는 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막 5분 넘기고 실수로 틀린 거는 맞았어 하고 동그라미 하고 이런 친구도 많거든요. 그거 주의시켜서 좀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타임어택 반에서는 모두가 다 같이 실제 시험처럼 다 같이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게 적은 사람들은 2번째 회차에 또 동시에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고, 근데 틀린 게 너무 많은 친구들은 그 다른 친구 시험 보는 시간에 고치고 유사유형 연습 문제 더 풀고 이런 식으로 좀 개별 맞춤으로 학생에 맞춰서 좀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요게 이제 타임어택 반이 작년에는 효과가 되게 많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등급이 나올 만한 실력인 아이들이 못 나오고 떨어지는 애들이 많아요. 휘문고에서는 이 계산 좀 복잡한 것들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요거 좀 많이 듣고 효과가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 시스템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가지가 요 방금 말씀드렸던 타임어택이랑 요 복습 프린트가 되는데요. 복습 프린트는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스스로 다시 풀어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푸는 시스템이에요. 누적으로 반복해서 푸는 시스템인데, 이 복습 프린트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휘문고는 실수 안 하게 연습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근데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래요. 이 문제를 내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었는데 시험에 어차피 안 나오는데 이 정도까지 반복을 해야 되냐 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보면 실수해서 틀렸다고 하잖아요. 다음에 풀리면 똑같은 실수로 또 실수해서 틀려요. 똑같은 실수로. 이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인 거거든요. 그래서 복습 프린트는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양이 많지는 않은데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좀 은근히 양이 되거든요. 이걸 좀 완벽하게 끝낸 아이들이 좀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어택이랑 그 다음에 복습 프린트, 이 2개는 좀 제가 많이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휘문 시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 수업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의무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정규반 같은 경우에는요. 그다음에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제가 클리닉 선생님을 따로 있어서 클리닉 선생님이 또 이제 봐주실 거예요. 클리닉 선생님 봐주시고, 그다음에 매 수업마다 제가 이런 식으로 학생별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어떤 부분 잘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피드백 드리니까 다 확인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저희 반에 들어왔었던 아이 성적 변화를 써놓은 건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타임어택이랑 복습 프린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2개를 좀 완벽하게 한 친구들이 결국에는 좀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원래 1등급이었던 아이들도 있지만 2등급에서 1등급 오른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수학 잘한다고 해서 왔는데 휘문에서 2등급 받고 이제 저희 반으로 온 아이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실력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연습이 부족했었던 거예요. 시간 안에 실제 시험 내가 아는 걸 정확하게 풀어서 실수 없이 맞출 수 있는지, 그 연습을 조금 휘문고는 좀 많이 시켜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휘문고 같은 경우는 1등급 나오는 아이들이랑 2등급 나오는 아이들이랑 실력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2등급인 아이들이 실력으로 1등급인 아이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긴 해요.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시험에서는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머리가 좋은 것보다는 꾸준히 앉아서 오랫동안 공부한 아이들이 시험을 잘 봐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이 복잡하고 막 실수 유발하고 이런 게 조금 싫어 보이긴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어찌 보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한 아이들이 좀 점수가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지금 A반을 올해는 S반을 하지만 작년에는 A반을 했어요. 그 A반에서 있었던 3등급 아이들도 복습 프린트 계속 시키니까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복습 프린트랑 타임어택 2가지 반복하는 거. 이 2개가 휘문고 수학에서는 좀 제일 많이 중요하다. 그리고 휘문고 스타일의 문제들도 좀 많이 풀어보는 거. 이렇게까지 좀 많이 중요하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하고 저는 이제 정규 S반이랑 타임어택반 2반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수업 시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브로셔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브로셔 그다음에 맨 뒤에 보시면 제가 시험지 샘플 하나 넣어놨는데, 한번 50분 재고, 학생한테 50분 재라고 하지 말고 50분 재라고 하면 또 60분 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머님들이 시간 직접 재주셔서 50분 한번 채점도 직접 해주시고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게 요 난이도는 조금 쉬운 편에 속하는 난이도거든요. 근데 한 문제 한 문제를 보면 1등급을 원하는 상위권 아이들이 못 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 시간 안에 풀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시간 안에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 수 있냐 이게 문제거든요.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